한미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 우리는 지금 시장을 조금 넓게 봐야 합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는 단순히 회사 하나의 수주 뉴스만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시장 전체의 분위기, 미국 AI 반도체주 흐름, 전쟁 종전 기대, 유가와 환율, 외국인 수급, 그리고 AI 인프라가 데이터 센터를 넘어 우주 항공과 로봇까지 넓어지는 흐름이 한꺼번에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한미 반도체가 올랐다 내렸다로 보면 너무 좁습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면 돈은 어디로 다시 돌아올까? AI 반도체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오면 한국에서는 어떤 종목이 먼저 반응할까? 한미 반도체는 단순 HBM 장비주로 끝날까? 아니면 AI 인프라 확장의 길목으로 다시 평가받을까? 이 질문을 봐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지금 좋은 뉴스 하나만 보고 끝낼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봐야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쟁 리스크 완화 기대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시장은 항상 먼저 방어적으로 움직입니다. 유가가 흔들리고 금리가 불안해지고 환율이 튀고 외국인 자금은 신흥국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성장주와 반도체주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특히 반도체는 기대를 먹고 움직이는 업종이잖아요. AI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 서버 증설, HBM 수요 같은 미래 기대가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 시장은 미래보다 당장의 불확실성을 먼저 봅니다. 유가 더 오르는 거 아니야? 금리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기업 투자 늦춰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건 단순히 지정학적 뉴스가 아닙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다시 성장주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주의 중심에는 여전히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전쟁 종전 기대가 반도체의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투자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려 합니다. 현금, 달러, 방산, 에너지, 금 같은 자산으로 돈이 몰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면 시장은 다시 질문을 바꿉니다. 그럼 이제 어디가 성장하나? 돈이 다시 들어갈 곳은 어디인가? 실적이 실제로 커질 업종은 어디인가? 여기서 다시 AI 반도체가 등장하는 겁니다. AI 반도체는 단순 테마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지어지고 있고 빅테크가 AI 서버에 돈을 계속 쓰고 있고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AI 인프라 안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면 시장은 다시 이런 본질을 보기 시작합니다. AI 투자는 계속된다. 서버 메모리는 계속 필요하다. HBM은 계속 부족하다. 후공정과 패키징 장비도 계속 필요하다. 이 흐름이 다시 살아나면 한국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같은 반도체 밸류체인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 한미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는 위치 때문입니다. 한미반도체는 단순히 반도체가 좋아지면 같이 오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HBM 장비, TC 본더, 후공정, 패키징, AI 서버,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는 스페이스X와 테라팩 같은 새로운 키워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를 과거보다 훨씬 넓게 볼 수 있는 재료가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봤습니다. 한미반도체는 HBM용 TC 본더 회사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AI 반도체는 GPU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HBM이 필요하고 CPU가 필요하고 패키징이 필요하고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위성통신과 로봇, 자율주행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미반도체가 어떤 회사로 다시 해석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근 한미반도체는 HBM 4제조용 장비 수주로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1분기 실적 부진 이후에 나온 실제 수주였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그동안 의심했습니다. HBM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숫자는 약하지? 장비 발주가 비어버린 거 아니야? 한미반도체 성장 스토리가 꺾인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었죠. 그런데 HBM 4장비 수주가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전환기였을 수 있겠네? HBM 4 사이클이 다시 장비 발주로 이어질 수 있겠네? 2분기 이후 숫자가 달라질 수 있겠네? 이렇게 질문이 바뀐 겁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는 말보다 수주가 중요합니다. 좋은 산업에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고객사가 장비를 주문해야 하고 그 장비가 납품돼야 하고 매출로 잡혀야 하고 마진으로 남아야 합니다. 최근 수주는 이 흐름의 첫 단추를 다시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 투자 이슈까지 붙으면서 이야기가 더 넓어졌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스페이스X에 투자한다는 뉴스는 단순히 주식 투자했다로만 보면 조금 아깝습니다. 물론 본업과 직접 매출이 바로 연결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해요. 하지만 시장이 좋아하는 건 방향입니다. AI, 위성통신, 우주항공, 데이터 센터, 테라팹, 자율주행, 로봇, 이 단어들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테라팹은 단순 공장 이야기가 아니라 AI 반도체를 대규모로 생산하고 그 반도체가 우주항공,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로봇에 쓰이는 그림과 연결됩니다. 한미 반도체가 이 흐름을 보고 투자했다는 점은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HBM 장비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보고 있다. 반도체 장비 사업의 미래를 더 큰 산업 변화 안에서 보고 있다. 이게 보유자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기 주가보다 더 큰 이야기는 회사가 어떤 산업의 길목을 보고 있느냐거든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스페이스X 투자가 바로 한미 반도체 매출로 연결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는 투자이고 본업 수주는 본업 수주입니다. 시장이 흥분할 때 가장 위험한 게 이 부분입니다. 관련 단어가 붙었다고 전부 매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스페이스X, 테라팹, AI, 우주항공, 로봇 이 단어들이 강하다고 해서 한미 반도체가 당장 그 모든 영역에 직접 수혜를 받는다고 말하면 과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할 건 이겁니다. 회사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 방향이 본업인 반도체 장비 사업과 장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한미 반도체의 본업은 여전히 장비입니다. HBM 장비, 후공정 장비, AI 패키징 장비, 차세대 본딩 장비, 이 본업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스페이스X 투자는 본업 위에 얹히는 미래성으로 봐야지 본업을 대체하는 재료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 흐름을 보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반도체 수요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어도 늘어나도 결국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 봐야 합니다. 빅테크가 AI 서버를 줄이는 흐름인지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늘리는 흐름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큰 방향은 AI 인프라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쪽입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와 HBM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옆에서 데이터를 밀어주는 HBM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HBM 세대가 올라갈수록 제조 난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장비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세 번째는 후공정과 패키징입니다. AI 반도체는 여러 칩을 붙이고 연결하고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만큼 후공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바로 이 세 번째 축과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볼 때는 단순히 HBM 수주 나왔나?만 보면 안 됩니다. AI 패키징 장비 회사로 넓어질 수 있나? 차세대 HBM에서도 필요한 회사로 남을 수 있나? 전쟁 리스크 완화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때 장비주까지 돈이 들어올 수 있나? 이 질문을 같이 봐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 보유자분들은 내일 장을 볼 때 정확한 가격 하나에 너무 매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가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전쟁 리스크 완화 기대가 유지되는지, 미국 AI 반도체주 분위기가 이어지는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에 돈이 들어오는지, 한미 반도체 같은 장비주까지 수급이 번지는지, 그리고 후공정과 패키징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만 혼자 움직이면 단기 재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시장이 다시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보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는 그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중요합니다. 전쟁 리스크가 커질 때 외국인은 보통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환율이 흔들리고 신흥국 위험이 커지고 변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 종전 기대가 커지고 미국 증시에서 AI 반도체가 다시 강하게 움직이면 외국인도 한국 반도체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먼저 보는 건 보통 대형주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장비주와 후공정으로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여기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HBM 장비 대표주이고 AI 패키징 확장성이 있고 최근 수주와 미래 투자 이슈까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한미 반도체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대형주에만 돈이 들어오고 장비주가 따라오지 못하는지, 장비주까지 같이 확산되는지, 후공정과 패키징까지 번지는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보유자 대응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 전쟁 종전 기대가 실제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종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바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합의 과정은 흔들릴 수 있고 시장은 또 작은 뉴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끝났다,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리스크가 줄어드는 방향인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AI 반도체주가 계속 중심에 서는지 봐야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강하게 반응하고 한국에서도 반도체 대형주가 받쳐주면 한미 반도체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한미 반도체의 본업 수주 흐름입니다. 스페이스X 투자 같은 미래성도 좋지만 한미 반도체의 중심은 본업입니다. HBM 장비 수주, AI 패키징 장비 확장, 차세대 본딩 장비 로드맵, 이 세 가지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가격이 아니라 거래의 질입니다. 갭으로 강하게 출발했다가 계속 밀리는지 아니면
아니면 흔들려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내일은 숫자 하나보다 수급의 성격을 봐야 하는 날입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전쟁 종전 기대와 AI 반도체 반등이 같이 나오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반도체 장비주 가는 거 아니야? 한미 반도체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시장이 강하게 열릴 때 무조건 따라가면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는 기대가 큰 종목입니다. 좋은 뉴스에는 크게 반응하지만 기대가 식으면 변동성도 큽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추격보다 확인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먼저 버티는지, 장비주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한미 반도체가 장중에 밀려도 다시 회복하는지,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따라오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회사라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 사도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회사일수록 더 좋은 자리를 기다리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한미 반도체의 지금 이야기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현실입니다. HBM사 장비 수주가 나왔고 1분기 실적 부진 이후 다시 본업 확인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현실적인 호재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입니다. 스페이스X 투자, 테라펩, AI 인프라, 위성통신, 우주항공, 로봇, 자율주행까지 이어지는 큰 그림입니다. 이건 미래성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그림은 현실과 미래가 같이 붙을 때 나옵니다. 현실 수주가 있고 미래 스토리가 있고 시장 분위기까지 좋아지면 투자자들은 다시 프리미엄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실이 약한데 미래 이야기만 커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앞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본업 수주가 이어지는지, 미래 투자가 본업 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지, 이 연결이 중요합니다. 전쟁 동전 기대가 시장에 주는 진짜 의미도 여기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면 시장은 다시 미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우주항공, 로봇, 전력 인프라, 이런 성장 이야기들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 중에서 반도체 장비와 AI 패키징의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중요한 건 단순히 시초가가 어디냐가 아닙니다. 시장이 다시 위험 자산을 사려는 분위기인지, 그 돈이 반도체로 들어오는지, 반도체 안에서도 HBM과 후공정으로 번지는지, 한미 반도체가 그 흐름 안에서 중심을 잡는지입니다.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단기 숫자 하나에 흔들리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흐름에서는 한미 반도체 하나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한미 반도체가 강해지려면 주변이 같이 살아야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대장주로 버텨줘야 하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대형주 흐름을 같이 만들어줘야 하고, 장비주와 후공정 종목들이 따라와야 하고,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관련주까지 시장이 같이 봐줘야 합니다. 진짜 강한 장에서는 돈이 한 종목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표주에서 시작해서 관련 섹터로 번집니다. 그래서 내일 한미 반도체를 보실 때는 한미 반도체 차트만 보지 마세요. 반도체 대형주, HBM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그리고 미국 AI 반도체 분위기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흐름이 단기 반등인지 새로운 확산의 시작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도 이 흐름에 맞춰봐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처럼 전쟁 종전 기대와 AI 반도체 반등이 같이 나오는 날에는 단순히 한미 반도체 지금 사도 되나요? 만 보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 때 돈이 다시 성장주로 들어오는지, 그 중에서도 반도체로 들어오는지, 반도체 안에서 HBM과 장비주로 번지는지, 한미 반도체 이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흐름이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한미 반도체 하나만 찍어보는 자료가 아니라 시장의 돈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한미 반도체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미 반도체가 AI 반도체와 전쟁 종전 기대 속에서 다시 주목받을 때는 한미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둘게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한미 반도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쟁 종전 이후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보고 싶다, AI 반도체 반등이 한국 시장에서 어느 섹터로 이어지는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를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신청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두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한미 반도체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둔 겁니다. 한미 반도체가 HBM 장비와 AI 패키징 흐름에서 다시 주목받는다면 그 돈이 한미 반도체에서만 멈추는지 봐야 합니다. 그 돈이 SK 하이닉스 같은 HBM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대형주로 번지는지, HPSP 같은 장비주로 같이 움직이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넘어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섹터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뒤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보는 자료예요.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고 시장이 다시 위험 자산을 보게 되면 돈은 한 종목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에서 시작해 장비 소부장으로 번지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시장 거래 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좋은 흐름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특히 전쟁 종전 기대와 AI 반도체 반등이 같이 나오는 날에는 사람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강하게 올라갈 때는 진짜 돈이 붙은 돌파인지 봐야 하고요. 잠깐 눌릴 때는 기준을 지키면서 쉬어가는 건지 봐야 합니다. 흔들린 뒤 다시 올라올 때는 거래대금이 붙는 회복인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져서 사람들이 뒤늦게 몰리는 자리는 과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뉴스일수록 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셔야 합니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전쟁 종전 기대에 마음이 앞서고 AI 반도체 반등이라는 말에만 끌려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과 수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성격의 자금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은 있는지, 분할 진입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한미 반도체처럼 시장 흐름과 개별 이슈가 같이 붙는 종목을 볼 때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한미 반도체 하나만 봐도 챙길 게 정말 많습니다. HBM 흐름도 봐야 하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움직임도 봐야 하고 엔비디아와 미국 반도체 분위기도 봐야 하고 전쟁 종전 기대, 환율, 금리, 코스피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외국인과 기관 수급까지 같이 보려면 이걸 매일 혼자 전부 챙기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같은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 부분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한미 반도체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자료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매일 시장을 다 챙기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장을 앞두고 한미 반도체를 볼 때는 정확한 숫자 하나보다 방향을 보셨으면 합니다. 전쟁 종전 기대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AI 반도체가 다시 중심으로 올라오는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도체 대형주 흐름을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그 돈이 한미 반도체 같은 장비주와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는 지금 단순 수주 뉴스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HBM사 수주로 본업 확인이 나왔고 스페이스X 투자로 AI 인프라 확장성까지 붙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 갖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대가 실제 수주와 실적 그리고 수급으로 이어지는지를 차분하게 보셔야 합니다.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 때 시장은 다시 성장주를 봅니다. 그 성장주의 중심에 AI 반도체가 있고 한미 반도체는 그 안에서 HBM 장비와 AI 패키징의 길목에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